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운전하는 분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도로 곳곳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계도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으로 우회전을 했다가 갑자기 6만 원짜리 딱지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청이 시작한 우회전 집중 단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까지 딱 2달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1시간 만에 15건이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단속 장소는 주로 교차로, 즉 신호등이 있는 내거리나 삼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특히 버스나 화물차처럼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하게 됐을까요?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 정확히는 56%가 걷고 있던 보행자였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치인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피해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회전하는 차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과 같은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회전 방법이 바뀐 것은 사실 꽤 됐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이 바뀐 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이번에 강력하게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실제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됐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반드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퀴가 아주 조금이라도 굴러가고 있으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 즉 시속 0km가 되어야 일시정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바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일시정지와 서행은 전혀 다릅니다. 일시정지는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서행은 천천히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본격적인 상황 설명에 앞서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원칙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 앞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주변에 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빨간불이면 일단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지금 막 건너고 있어도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어도 심지어 건너려고 발을 내밀었거나 건널 듯한 행동을 보여도 기다려야 합니다.
다 지나간 걸 눈으로 확인한 뒤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운전 상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내 앞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인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양쪽 다 빨간불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단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이란 횡단보도 앞에 흰 선으로 그어진 선을 말합니다. 그 선 앞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그 다음 좌우를 살펴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우회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가 반드시 먼저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내 앞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인 경우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멈춰야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을 잘 살펴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해서 우회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지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내 앞 신호등이 초록불인 경우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 주변을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서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해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른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면서 할머니 바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었고 할머니는 아직 인도에 서 있었고 발을 내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 운전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운전 문화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충분히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혹시 교차로에서 일반 신호등 옆에 화살표 모양의 작은 신호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초록 화살표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신호가 빨간 화살표이거나 꺼져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단속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 위반 시 즉시 단속됩니다. 운전하시다가 이런 화살표 신호등이 보이시면 아, 이곳은 일반 교차로와 다른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신호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이고
벌점이란 운전면허에 쌓이는 점수인데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위반은 위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호 위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큰 차량은 범칙금이 7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으로 범칙금보다 1만 원 더 높습니다. 벌점 15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1년 동안 40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한 번 단속에 벌점 15점이니까 같은 위반을 3번만 하면 면허 정지 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상황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가 법대로 일시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뒷차의 경적 때문에 서둘러 출발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되면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뒷차 운전자가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뒷차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운전 문화가 바뀌려면 한 명 한 명이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면 우리 도로가 더 안전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쿨존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요? 단속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는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위치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규칙을 지키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현장 경찰관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앞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완전히 멈춥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도록 멈춥니다. 그 다음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둘, 보행자가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지나가고 있어도 건너려고 서 있어도 건너려는 기색이 보여도 기다립니다. 완전히 다 지나간 후에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6월 19일까지의 집중 단속 기간은 물론이고 앞으로 영원히 우회전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 규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상시 규정입니다. 단속 기간이 지나도 위반하면 똑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하이프 버튼은 좋아요 버튼 옆에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